또 아버지 면회 때 이거 아버지 접견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아들이 막 수영복 입고 그것도 관광복으로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걸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죠. 접견 그래서 아버지랑 하셨습니까? 했죠. 아버지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딱 한 게 진짜 죄를 지었으면은 반성하고 합의를 하고 아니라고 하면은 믿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말했습니다. 아버지 절대 한 적 없다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스튜디오의 워장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신은 성폭행범입니다. 저자 이범석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면이잖아요. 예.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섭외 예. 한 번 저희 채널에 나오셔가지고 그때 말씀하시길 처음에 좀 놀랬던 게 감옥을 갔다 오셨다고 하셔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은 아마 이범석님을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경위로 이제 감옥에 갔다 오게 되신 건지 사실 그걸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짧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 2015년도 2월경에 그때 당시 친했던 누나와 함께 그 사정이 있어서 모텔에서 숙박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성관계나 이런 걸 가진 적도 없고 그 다음날 아침에 초진진료병원을 가기 위해서 숙박을 하고 초진진료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3년 8개월 뒤에 갑자기 그 당시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에서 여성 청소년기에서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해서 저는 뭐 성관계를 한 적도 없고 뭐 그런 적도 없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강간으로 그 전화를 딱 받았을 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드셨어요? 처음에 뭐 보이스피싱인가? 뭐 장난하나? 그냥 대수롭자게 술 먹고 그 다음날 아침 8시경에 전화가 왔었는데 토요일날 그냥 저는 처음에 보이스피싱 아니면 장난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아니면 잘못 걸려온 전화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 이름을 대고 제 이름을 댈 때도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뭐 그 여성분의 이름을 대니까 이게 뭐지? 그분이랑 성관계조차도 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또 3년 8개월 전 얘기로 고소가 됐다고 하니까 좀 황당은 했지만 처음엔 좀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이쯤 여쭤보는 건데 이범석님을 믿지만 진짜 성관계가 아예 없었습니까? 성관계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냥 내가 벌금형? 그럼 무죄? 딱 이 정도로 그냥 끝나겠다 이 생각을 하셨어? 무조건 무죄라고 생각했죠. 왜 그러냐면 안 했던 범죄 행위를 그것도 이제 강간이라고 하면은 심각한 사회적으로도 이제 좀 문제가 있는 범죄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여자 이런 말 해도 되나? 그 여자가 막말로 그 손기에 뭐가 있는지 털이 있는지 없는지도 제가 모르는 상황인데 그게 고소가 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셨는데 경찰서에서 일단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으니까 경찰이 이범석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어요? 우선 경찰은 그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압박적이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3년 8개월 뒤에 고소된 내용도 그러고 제가 진술한 내용도 근데 그 여자의 진술하고 저의 진술은 너무 틀리기 때문에 이제 자기네들은 판단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당시 미투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쉽사리 이걸 뭉개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차분하게 그냥 조서를 뭐 잘 받았다 못 받았다 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별 다른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사실 강간으로 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좀 솔직히 말해서 족같잖아요. 엄청 수치스럽죠. 진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질문 내용도 강간이라면 이제 저도 그때 당시 알았지만 뭐 폭행이나 뭐 협박이 이루어지고 뭐 그런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성관계 자체를 한 적이 없는데 그 사람하고 뭘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자체가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았습니다. 진짜. 형사사건이 어쨌든 고소를 당하면은 경찰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그거를 검찰에 넘기잖아요. 근데 검찰에 넘기는데 그때까지는 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나는 그러니까 불송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그렇죠. 당연히. 근데 몇 주 있다가 검찰에 넘어갔어요? 그게 한두 달은 된 것 같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검찰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조사를 받으라고. 어차피 그 당시에는 경찰이 지금처럼 이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 의견, 뭐 불기소 의견 이렇게 의견을 올리지만 어차피 처분은 검사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검찰 조사도 솔직히 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혼자? 혼자 갔습니다. 변호인에 뭐 졸업도 안 받고 왜 그냥 한 게 없으니까. 난 당당하니까. 그렇죠. 강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도 그렇고 강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도 검찰분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그냥 강간으로 고소를 당해가지고 조사를 받는 거잖아요. 어땠었습니까? 분위기는 경찰하고 검찰하고 완전 틀렸는데 근데 검찰 제가 갔는데
보통 수사관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검찰 수사관들이 보통 수사를 보통 하고 이렇게 마주 보면서 예, 원래 마주보면서 수사를 하고 검사는 그 수사관이 원래 보통 그 리포터 이 조사를 올리면은 그거를 확인하다가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뭐 말을 하고 검사가 마지막에 하고 보통 10분 15분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가자마자 검사가 바로 앞에 앉아서 검사한테 3시간 정도를 신문을 당했습니다. 검사가 직접 신문을 했죠. 한 1대1이죠? 예, 1대1입니다. 네. 검사석에 딱 있어서 도착하면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그 이범석입니다 하니까는 갑자기 검사가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검사석 앞에 앉아서 그게 한 3시간 가량 신문을 당했는데 그때는 진짜 정신이 오락가락할 정도로 혼미할 정도로 검사의 태도도 강압적이고. 어떤 식으로 물어봅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 그랬습니다. 기억나는 거는 이범석 씨 이 사건 제가 잘 봤고요. 이런 사건 자기가 많이 맡아봐서 잘 안다고 하길래 나의 억울함이 좀 풀어주겠구나, 말이 좀 통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돌변합니다. 어떻게? 뭐 드래곤볼 초사형처럼 뭐 갑자기 뭐 언성이 높아지면서 이거 어제 예를 들어서 피해자라고 하는 녀석이 조사를 받고 갔는데 얼굴도 이쁘고 뭐 몸매도 좋고 뭘 어떻게 뭐 같은 호실에서 있었는데 안 할 수가 있냐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땠습니까 그때 기분이? 아니 처음에는 자기가 사건도 많이 맡아봤고 잘한다고 해서 나를 어느 정도 이해해주겠지 생각했는데 이거는 아예 반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근데 상대방 검사지 않습니까? 네. 제 목줄을 지금 검사하고 이 사람이 기소를 할 수도 있고 기소를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짜증나 화도 났지만 어쩔 수 없이 차분하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너무 화가 났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화를 좀 일부러 저를 이렇게 이끌어내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안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야 너 이거 먹었어? 안 먹었어? 이랬는데 안 먹었는데? 근데 너 먹은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해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건가? 내가 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또 검사라는 또 이제 보통 저희나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얼마나 높게 보이고 특히 뭐 검사이죠. 영화 같은 데 보면 황정민이 막 그 피해자 신문을 막 때리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뭐 때리진 않았지만은 그 검사라는 그 권력의 힘을 알기 때문에 검사가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저도 기가 좀 죽고 약간 안 했는데 이걸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게 왠지 죄인 같고 제가 엄청 그런 좀 수치스러운 느낌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그 검사분한테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상처됐던 말? 그런 게 있습니까? 상처받았던 말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 검사님 그 여자는 제가 경찰에서 봤을 거니까 그 여자는 그 사건 이후로 저를 수신 차단해서 연락도 한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다 했는데 그 이후로 연락도 많이 했고 이 만난 인원만 해도 이렇게 됩니다. 3-4차례 만났고 술까지 먹었습니다. 심지어 퇴원을 했다고 해가지고 기부스를 붕대를 갖고 제가 있는 친구 오겹살집에 와서 술을 더 먹었습니다. 그런 그 목격자 진술이라든지 그때 당시 증인들 진술을 다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조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검사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내가 이범석 씨 변호인이냐고. 그건 이범석 씨 변호인한테 직접 해갖고 그걸 제출하든지 말든지 하세요 하면서 약간 이런 거 내가 이범석 씨 변호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것도 언성을 높이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뭐 검사라고 하면은 뭐 정의로운 검사 뭐 제가 아무리 뭐 누명을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의심나는 거면은 자기가 직접 불러서 수사를 해줄 수도 있고 보완을 해줄 수도 있고 그걸 판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검사는 완전 여자 팬입니다. 제가 남자분이셨어요? 여자분? 남자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한테 직접 변호인을 사가지고 알아서 정리를 하든지 사실 조회서를 쓰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더 이제 좀 짜증났던 거는 3시간이 거의 다 신문이 끝날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검사가 그럽니다. 이범석 씨가 법에 대해서 모르고 같으니까 제가 법률 전문가로서 한마디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되게 막 건의의식이 쌓여가지고 막. 약간 좀 건들건들 하면서 말하길래 그래서 한마디 알려준다길래 검사님도 그래도 듣다 보니까 내 의견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으니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이게 잘 끝날 것 같구나 생각했는데 저한테 이 말합니다. 이범석 씨, 제가 법률 전문가로서 한마디 할게요. 제 말 안 들어가지고 감옥 가가지고 후회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거 기소되면 3년입니다. 기본 3년이야? 막 이러면서 기소되면 3년 정도 징역을 살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합의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뭔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수치스럽고 이제 조사가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럼 이 사람 기소하겠다는 말이구나 하고 저는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가보라고 해서 이제 인사도 90도라고 나왔죠. 왜 그러냐면 그래도 이 사람이 이렇게 했겠지만
기소 안 할 수도 있겠지. 아, 증거가 어디 있는데. 아, 한 게 없는데 증거가 어디 있어. 이때쯤이면은 예. 제 성격에는 예.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냥. 엄청 화가 많이 났죠. 저 진짜 막, 와, 울분도 나고, 혼자 있다 보면은, 네. 예. 뭐 혼자 뭐 있으면은 막 이상한 생각 들고 막 눈물도 막 글썽글썽 거리고. 근데 재판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 어쨌든 검찰 조사까지는 그냥 예. 마음이 좀 그래도 안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예. 재판을 사실 간다고 하면, 예. 아, 나 아내는 당당한데, 예. 부모님이 하시면, 너무 부담되니까 제가 아버지만 계시거든요. 어머니 6살 때 대장암으로 돌아가셔서 네. 아버지께 알리질 않았습니다. 왜냐면 뭐, 당연하니까, 내가 네. 당당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해프닝이다. 어차피 한 게 없으니까 1심 때 무죄 받으면은 그때 나중에 말하면 되겠지. 지금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괜히 왜 걱정을 끼쳐드. 내가 한 게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을 안 드렸었죠. 그러면 딱 재판날이 됐어요. 예. 그때까지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재판만 다녀오신 거죠. 아버지는 제가 법정 구속되고 제 친구들이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재판에 가서 판사 하는데 정확히 그 멘트가 다 기억납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처음에 이제 그 판결문 읽죠? 그것까지 별로 그냥 안 들었는데 마지막에 좀 이상한 겁니다. 네. 내가 불리한 쪽으로 이제 읽길래 그래서 마지막에 주문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처한다. 딱 그 부분이 뇌리에 딱 박힐 만큼 엄청 크게 들리더라고요, 저한테는요. 다리에 힘이 풀리거나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진 않고 그냥 멍했습니다. 꿈인가? 그냥 꿈인 것 같은데. 예. 씹어보지 막 약간 이런. 그리고 이제 재판을 보면은 징역 2년 6개월 처한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피고인들이 바라는 거 하나 단. 직류. 예, 단 이걸 뭐 3년 유예한다 이런 게 뜨면 집행유예지 않습니까? 단이라도 뜨는데 단도 안 떴습니다. 그냥 뭐 그러면은 처한다 이러고 바로 네. 그냥 이렇게 끌고 갑니까? 처한다고 이제 뭐 마지막 이제 뭐 저희 아동이나 여성 뭐 취업기간에 뭐 7년간 지금보다 신상 정보를 뭐 이거 뭐 하고 그런 거 막 하고 나서 할 말이 있으면 말을 하라더라고요. 또 뭐라요? 판사는.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억울하다 이거 진짜 억울하다 그러니까는 듣기 싫은가? 그냥 끌고서 뭐라 하시니까 뭐 교도관들이 갑자기 심각했처럼 뒤에 문이 나무 문이 하나 딱 열리더니 뒤에서 교도관들 2명이서 양쪽에서 이렇게 오라고 훔치서 하는 겁니다. 오라고 해요. 예. 근데 제가 딱 보고 아니 믿기지도 않고 뭐지 하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제 양팔을 서로 이렇게 잡고 끌고 갑니다. 이렇게. 예. 그때 이제 제 친구들 한 20명 가까이 제 친구를 딱 보니까 그 방청석에서 다들 얼굴을 못 들고 이렇게 숙이고 있는 겁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판단이다 보니까. 예, 그렇게 끌려갔죠. 근데 끌려가자 방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검은 봉지 하나 꺼내더니 제 주머니를 약간 센터 간다 그러잖아요. 아, 이게 교도관들이 이렇게. 예, 소지품을 다 검은 봉지에 넣고 네. 바로 수갑을 채웁니다. 근데 그때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아니면 이거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신가요? 전혀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이게 뭐지 이게 뭐 약간 서프라이즈인가 이런 느낌 아니 꿈인가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본인의 표정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고 그냥 멍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어쨌든 들어가면 포승줄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무기나요? 우선 수갑을 채우고요. 네. 포송줄 같이 생긴 게 아니고 저희는 뭐 포송줄 고무밴드 같은 게 있는데 이 3명을 같이 묶습니다. 그러니까 고무밴드로 우선 여기 팔꿈치를 하나 감으면은 수갑을 찬 상태로 팔꿈치가 제대로 안 접혀질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다 묶어서 3명을 또 이렇게 같이 포송줄처럼 소세지처럼. 예, 비엔나 소세지처럼. 그러니까 그게 포송줄처럼 돼 있는 뭐 무슨 밴드 같은데 네. 이게 고리를 딱 걸고 뭐 하면 이 3명이 같이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서 수갑 쳐졌고 이게 안 접히고 그리고 여기 3명이 같이 묶여 있으니까 이제 제한 있죠. 활동 제약이 있고 걸어가는데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때까지도 아무 생각 안 하셨던 거죠? 그때도 아무 생각 안 났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나 왜 이래가 아니고 예, 아버님 생각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들었죠. 그게 이제 저는 호송차 타고 가면서 아버지 생각이 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호송차를 딱 타고 이제 그 교도소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아버지 생각이 엄청 하고 눈물도 나고 막 그런 게 그러니까 엄청 뭐 많았죠.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있고 진짜 이거 내가 2년 6개월 다 살아야 되는 건가? 어떻게 된 거지? 나는 한 게 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뭐지? 뭐 진짜 만우절 같은 거 장난인가? 아니 깊은 꿈인가? 아직도 그게 실감이 안 난 거죠. 첫날에 예. 그 딱 교도소에 딱 들어가서 예, 무슨 생각부터 먼저 하셨습니까? 나가고 싶다. 엄청 나가고 싶다. 예, 왜냐면 첫날 갔을 때 이제 독방을 주거든요. 네. 독방을 주는데 이 테이블보다 조금 더 크다 보시면 돼요. 간신히 사람 한 명 누울 수 있는. 이거보다 예, 사람 한 명 누울 수 있고, 그리고 이 옆에 그 변기통 하나 있고, 그 다음 수도꼭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창틀에 위에 선풍기 하나 있고, 그러니까 한 평 정도나 될라나? 한 평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간신히 이렇게 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씻을 수 있고 그런 데 있으니까 막 공황장애처럼 제가 그런 게 없는데 너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 우선 들어갔을 때 이거 억울한 것도 있는데 진짜 나가고 싶다. 이거 뭐지?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예, 그런 생각만 들었죠. 동시에 드는 거죠, 그런 거. 예, 엄청 들죠. 화도 나고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막 표출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 감정도 표출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근데 그중에 이제 판결문을 보면은 막 그게 있습니다. 그 판결문을 보면은 이제 제가 뭐 나가면 신상 정보 공개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정확하게는 안 봤는데 대략적으로 이 사람이 여기 성범죄자가 있냐 검색을 하면은 예를 들어 여기 송도다. 그럼 송도 어디에 누가 성범죄자 이렇게 검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도 억울하고 징역상도 억울한데 하지도 않은 걸로 이게 성범죄자로 공개가 되면은 이거 인생을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나는 똑바로 살아온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이렇게 예. 됐을 것 그러니까 우선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혼합 거실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홍거실. 예, 홍거실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원래는 6명, 5명 방인데 제가 그때 9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밀 수용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예,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른 데로 이제 이감을 가면서 이제 미결이니까 확정을 되고 나서 제가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안 그래도 사람이 너무 많은데 바로 사람 채워지니까 좀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싫어하는 기색. 왜 왔어? 예, 왜 우리 방이야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예, 어떻게 아직 사람이 빠지도 않는데 벌써부터 채워놓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갖고 이제 처음에 자기소개를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자기소개 해보세요? 왜 이렇게요? 예, 뭐 때문에 왔는지 자기소개 해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들어가서 그 책 보니까 예. 많이 우셨다고 하시는데 예. 뭐 때문에 그렇게 우셨어요? 생각지도 않게 제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값을 치를게 반성을 할게 이건데 내가 하지도 않은 걸로 들어가서 여기에 있다는 자체도 너무 슬프고 그리고 이제 저는 편지 올 때 매일 편지 올 때 그리고 접견이 매일 왔었거든요. 그때마다 항상 한 4개월간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친구도 친구지만 진짜 부모님 걱정이 엄청. 저 그때 아버지 그래갖고 제가 들어간 다음에 한 며칠 있다 제 친한 친구가 말을 했는데 진짜 아버지가 말했을 때 엄청 잠도 못 잘 정도로 진짜 걱정하셨다. 제가 눈물이 엄청 많이 나서 또 아버지 면회 때 이거 아버지 접견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아들이 막 수영복 입고 그것도 관광목으로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걸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엄청 많이 들었죠. 접견 그래서 아버지랑 하셨습니까? 했죠. 아버지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딱 한 게 진짜 죄를 지었으면은 반성하고 합의를 하고 아니라고 하면은 믿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말했습니다. 아버지 절대 한 적 없다고. 처음에 이제 뵀을 때 예. 눈도 못 마주쳤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처음에 이제 들어가면서 딱 봤을 때 너무 또 아버지를 보니까 반갑다기보다는 너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가족이 저랑 아버지가 둘밖에 없으니까 진짜 그때는 생각만 해도 진짜 죽고 싶었죠. 진짜. 그리고 아버지랑 척결을 할 때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내가 만약에 유죄가 확정되고 이렇게 나간다. 절대 그쪽 가족도 가면 안 두겠다. 그런 생각도 있었죠. 아버지도 예. 보시고 예. 사실 뭐 어떻게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도 그 오실 때 되게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오셔야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그 제명도 뭐 폭행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진짜 파렴치한 어떻게 보면 제명인데 오죽 했습니까? 무슨 말을 제일 먼저 아버지께서 밥은 잘 먹냐는 음식으로 따뜻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 그때 터졌을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터졌죠.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지인만 봐도 터지는데 아버지는 진짜 정말 수많은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게 10분인가요? 요일마다 좀 틀리긴 한데 한 12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헤어질 때 예. 어떤 얘기를 좀 들었습니까? 아빠 꼭 믿어라. 진짜 아들은 한 게 없다. 진짜 내가 꼭 이거 진실 밝혀내고 떳떳하게 돌아가겠다. 좀만 건강하게 계셔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나요? 아버지는 건강하고 몸조리 잘 하시라고 그러죠. 이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얘기 듣는 것만 해도 예. 저는 지인들이 많이 없는 편이라서 예. 딱히 지인들 보면 막 그럴 것 같진 않은데 그냥 부모님을 보면 예. 내가 했든 안 했든 그냥 완전히 부모님은 예. 내가 이 나이까지 뭐 해준 것도 없고 막 이런 생각이 엄청 들리면서 막 교차하면서 막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엄청 들죠. 그냥 막 다짐 같은 걸 하게 되잖아요. 예. 딱 면회 끝나고 접근 끝나고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먼저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 분명히 잘 싸울 거고 진실 밝힐 거고 진실 안 됐을 때는 우리 아버지 나 이렇게 흘린 눈물 분명히 이거는
가만히 안 놔두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예를 들어 뭐 그 뒤에 사건 뒤에 지인들을 만나고 이런 거 카드 내역서라든지 그때 결제했던 내역서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되고 증인들이 1심 때 4명이나 위증산서를 하고 만났다 저 여자 만났다 그 뒤에 붕대 감고 그 오겹살집에 내 가게에 왔었다 제 친구가. 그리고 저는 먼저 가고 제 친구의 친구랑 그 여자애랑 술 더 먹고 해장국집에까지 갔다 붕대를. 그리고 그 해장국집에서 술 더 먹다가 제 친구의 집에 따라갔다 여자애. 그래서 거기서 잠을 잤다. 그 다음날 헤어졌다. 이런 내용들. 이게 대표님 봤을 때는 강간을 당한 여성의 행동입니까? 변호사님은 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그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자 더 확인해보자. 예. 왜 그럼 3년 8개월 뒤에 고소를 했냐? 3년 8개월 뒤에 고소한 이유가 그때 뭐 저한테 뭐 강간을 당했을 당시에 뭐 이혼 소송 중이었고 양육권을 뺏기기 싫어서 일부러 고소를 안 했고 나중에 했다. 3년 8개월 뒤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고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걔가 걔를 결혼했는지 이혼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희 변호사님께서 그런 말씀 듣고 그럼 네가 언제 이혼을 했는지, 언제, 그리고 네가 그 이범덕 씨랑 오겹살집에 있을 때 네가 과연 병원에 있었는지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자. 예, 사실조회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사실조회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그 오겹살집에서 그 먹고 그 여자는 이제 그 당시에 붕대를 감고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때 그게 저희 그리고 명확하게 봤습니다. 제 친구 집에서 잤으니까 그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때 외박, 그 날짜에 외박 기록이 딱 나옵니다. 그 병원에서 외박. 근데 그 여자애는 1심 2심 때부터 그 뒤로 저랑 만난 적도 없고 술도 먹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전혀 그렇게 지냈다고 했는데, 피해자처럼 그렇게 트라우마처럼 이씨 지냈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럼 이혼을 언제 했냐? 또 봐보자. 그럼 그 당시 저희가 2015년 2월 26일인가? 그때 이제 모텔에 갔다고 이제 써 있는데 그 전에 1년 10개월 전인가? 미리 이혼이 돼 있던 겁니다. 그리고 양육권도 협의하에 그 남편이 가져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사실? 답이 없네요, 진짜로. 저는 황당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런 말씀 드리지만 경찰 조사때 법원까지 말 하나 틀린 게 없는데 그 여자애는 틀린 게 엄청 많은데도 그 1심 판결문에도 3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여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진술이라 했음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인정할 수 있다는. 그럴 수 있다. 예.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나는 막말로 제가 뭐 판결에서 뭐 한 것도 나온 것도 아니고 한 적도 없다고 했는데, 판결은 그 2019년 6월 말쯤에 됐는데 보석 허가가 납니다. 보석 허가라면 이 사람을 풀어주고 재판을 하겠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 2020년 1월 17일 날 나오거든요. 네.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사실 조회로 인해서 제 말은 맞고 그 여자의 진술은 아예 좀 틀렸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은 길어지기 때문에 그때 보석을 나오는데 저는 보석금도 1원도 없이 그냥 판사의 직권 허가로 나오게 됐습니다. 1심에서 2심까지 이제 예. 그 버티는 시간이 예. 풀려나기 전까지 예.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감옥 내에서는 거의 책 읽고 편지를 엄청 많이 썼던 겁니다. 지인들한테 편지도 엄청 많이 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 핸드폰 카톡 하듯이 그냥 편지를 계속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으면 예. 아까 뭐 공황 얘기 하셨잖아요. 예. 가장 먼저 정신이 좀 이상해질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엄청 이상해. 근데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가, 저 독방에 한 5일 정도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뭐 전염병 이거 조사 결과 나와야 되는데 제가 금요일 날 들어갔기 때문에 네. 그 주말 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5일 정도 있었는데, 저는 혼합 거실에 갈 때 사람들이 다 불편하던데 저는 좋았습니다. 아, 이제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전 그 혼자 있었던 게 너무 답답하고 누구랑 말도 못하고 막 그런 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혼합 거실 간다 했을 때 저는 좀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면 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뭐가 제일 큰가요? 정신적 스트레스, 우선 제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다 못하는 거. 그리고 통제된 생활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명, 5명 방에 9명, 10명을 두면은 잠을 잘 때도 이렇게 모장님께서 저랑 같이 교도소에 있으면은 이렇게 똑바로 못 잡니다. 그럼 어떻게 자냐? 지그재그로 머리 쪽, 다리 이쪽 이렇게 지그재그로 자거나 옆으로 자거나. 그러면은 특히 제가 여름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땀이 많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하중 상층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상층에 있으니까 3층인 거죠. 네. 그래서 상층이면은 그 지열이라고 하잖아요. 지붕에 있는 그 열이 들어오는데 그 선풍기 2대만 이제 50분 동안 회전되고 10분 쉬고 그러거든요. 지옥입니다, 진짜. 잘 버티세요? 평소에 더운 거? 저는 더운 거 엄청 못 버팁니다. 겨울은 엄청 잘 버티는데, 그리고 여름이나 땀도 엄청 많이 나고, 또 아시다시피 수영복 자체가 긴팔이지 않습니까? 긴 바지. 예. 너무 그게 힘들었습니다. 이범성님 뿐만이 아니라 예. 다른 분들도
엄청 예민한 상태일 것 같아요. 엄청 예민하죠. 진짜 보면은 부딪히면 싸우고. 부딪히면 막뭐 욕도 하고 싸움도 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막 하기도 하죠. 근데 뭐라 해야 될까? 처음에는 이제 이것도 한솥밥이라고 뭐 많이 먹고 좀 친해지면은 어느 정도는 좀 정이 생긴다고 말이죠. 아, 근데 보석으로 나갈 때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우선은 저희가 일과가 4시 정도에 끝나거든요. 네. 그럼 4시에 끝나면은 저희가 4시 20분 정도에 저희가 저승사자로 부르는데 검은 교도관이 와서 편지를 줍니다. 네. 네. 편지를 주면은 뭐 수기로 준 거라든지 이런 걸 주는데 4시 15분이 지나고 4시 40분 정도 됐나? 그날이 금요일이 있을 겁니다. 일과가 끝나고 아 진짜 주말도 또 여기서 보내야 되구나 하고 이제 한탄하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또 그렇게 저승사자가 오는 겁니다. 네. 갑자기 1071, 제 수영보다 1071 했거든요. 네.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아까 줬는데 뭐지 하고 딱 하니까 쉿 하면서 이런 문서를 하나 딱 넣어준 겁니다. 근데 보니까 보석 허가 결정서라고 딱 그때 짜릿했죠. 그리고 이거 뭐지? 와 하면서 이제 진실이 밝혀지고 와 아버지나 친구들 볼 수 있구나 이런 반응이. 예 진짜 진짜 완전히 깜짝 놀랐어요. 예상치도 못한. 근데 범성님만 보석 허가니까 예. 어찌 됐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쉿했던 게 뭔가 이해가 가는데 바로 막 엄청 좋아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 엄청 좋아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봉사원이라 방장을 하고 있을 때도 있지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다 좋아해주고 막 한호성도 쳐주고 해서 예. 전우회네 맞죠. 예,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살다 보면은 그때도 눈물 예. 흘리셨나요? 아유 보석 할 때 눈물이 안 났죠. 그때는 워낙 좋은 거니까. 근데 그게 예. 완전 밀폐된 공간 안에서 생활을 하다가 처음 나갔어요. 예. 나가면 기분이나 뭐 이런 게 어떻습니까? 처음 나갔을 때 그 교도소 철문을 나갈 때 말씀하시죠. 네네네. 저는 철문을 나갔을 때 미묘한 감정이 들 줄 알았는데 그때 이제 연락을 받고 제 지인들 한 7, 8명 정도가 앞에서 진짜 두불 사갖고 대기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가자마자 막 애들이 막 축하한다 한호성 하고 하니까 너무 좋았죠 진짜. 아버지 바로 만나러 가셨나요? 아버지는 그날은 못 만났고 아버지도 일을 하시니까 네. 그 다음날 좀 이틀 정도 지나고 네. 네, 만나러 갔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냥 아버지 만나서. 아버지한테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것 같다. 꼭 아들 실망시키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 명예복하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어찌됐든 지금 20대 아예 무죄가 나왔어요. 예. 무죄가 나왔을 때 기분이나 생각 예.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무죄가 딱 나왔을 때 딱 그걸 쓴다. 피고인 무죄. 근데 이 한마디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하지도 않은 그 제가 왜 돌고 돌아서 이렇게 나한테까지 왔을까? 그때 피고인을 무죄하실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방청석에 있으셨어요. 1심 때는 제가 말씀 안 드렸으니까 없으셨는데 피고인을 무죄하니까 아버지도 모르고 재판에서 박수를 크게 치신 겁니다. 법정에서. 물론 그게 잘못된 행동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로서는 얼마나 그게 기쁘고 당연한 저도 자식. 예, 그랬을까. 그게 더 좀 마음이 많이 아팠죠. 피고인 무죄 이 한마디에 왜 우리 아버지까지 이렇게 얼마나 걱정하셨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무죄는 무죄인데 예. 사실 교도소에 총 있었던 기간이 얼마죠? 5개월이 좀 넘어서 약 6개월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약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회에 대해서도 화날 것 같고 예. 그 여자한테도 화날 것 같고 예. 그리고 막막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안에 있었을 동안에 막 내가 직장 생활도 해야 되는데 예. 멈췄으니까. 그쵸. 뭐가 첫 번째로 제일 뭐가 화났습니까? 우선은 제 그 상황이 너무 화가 났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 모든 게 스톱이 되고 이제 제가 영업직이었죠. 그 일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구속이 됨으로써 그런 뜬금없는 소문들이 다 보니까 제 강간범이야. 예, 그렇죠. 예, 구속됐어요. 2년 6개월. 이런 걸 어떻게 알고 또 왔는지 다 알더라고요. 심지어 뭐 제가 전에 다녔던 뭐 직장 여직원들까지 알 정도면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단 말이 괜히 나온 말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 이게 뭔가 다 회복을 예. 계속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힘들 것 같은데. 회복은 평생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저는 담담하게 인터뷰하는데, 저도 모르게 아버지, 친구, 그때 생각하면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네요. 감정이 뭐 욱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말은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예. 보상이라고 하잖아요. 어찌됐든 여자 한마디에 그렇게 된 건데. 예.
지금 범성님이 생각하는 피해 회복이라는 예. 거, 그 다음에 이제 보상. 예. 뭐가 되어야 보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피해 회복이고. 우선은 피해 회복이라 하면은 경제적인 게 가장 크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무죄를 받았음에도 그때 형사보상금 제도, 그 구금 일수에 따른 이제 그거,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1심, 2심, 뭐 대법원까지, 뭐 예를 들어서 그 민사까지 했을 때 그 재판, 예, 변호사 비용이 엄청 들었는데, 심지어 그 형사보상금 거기 보면은 1심, 2심 뭐 이런 게 국선 변호사였고요. 1심 한 신급당 200만 원 정도. 그리고 제가 이제 구속된 기간 해갖고 한 3천만 원 정도 좀 넘게 나왔는데, 이거는 변호사 비용을 봐도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거든요. 변호사 비용 자체도 이게 턱없이 부족한데, 그럼 제가 일 못한 거, 진짜 구속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그 여자한테 청구를 해라. 근데 청구했고, 아시다시피 제가 민사했고 그 금액도 3천만 원밖에 승소를 못했지만 10원짜리 하나 받아낸 게 없습니다. 그 여자 재산이 없어. 근데 그쵸. 근데 예. 지금 사실 범성님 일뿐만이 아니라 예.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비슷한 동종 사례들이. 예. 나올 때마다 무슨 생각 드세요? 나올 때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이렇구나. 그리고 남자로서 좀 안타깝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얼마나 힘이 들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최근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2년을 연애했는데, 그리고 뭐 근데 뭐 성관계가 너는 강간이야 해가지고 그게 4년 뒤에 고소가 됐는데 뭐 1심 저점 2년 6개월, 그리고 항소심 무죄, 대법원 무죄. 이런 게 참 말이 되나? 확실한 증거가 있었으면은 구속을 시킬 수도 있죠. 근데 그럼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2심 대법원 항소심이 다 무죄가 나왔겠습니까? 이건 아직도 제가 들어갔을 때랑 비슷한 기류지 않냐라는 좀 한탄이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많이 막 하시고 또 대화도 많이 나눠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대한민국에서 이런 법은 좀 바꿔야 돼, 바뀌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어야 되기보다는 그냥 대형사 원칙처럼 그 10명의 그 범죄자를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범죄자를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 그 무죄 추정의 원칙, 그게 지켜줘야죠. 근데 실적으로 이제 성범죄로 되는 건 안 지켜지니까 이런 나쁜 선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정확히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근데 사실 이런 일 많이 당하고 뭐 그런 분들을 보시면은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향해서 카메라 보고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우선 저는 제가 잘 못해서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우선 대한민국의 현실도 그렇고 성범죄자로 고소가 된다고 하시면은 했든 안 했든, 내가 떴든 안 했든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보길 꼭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기소가 되고 이제 전 떳떳해갖고 그렇게 갔는데 나중에 이걸 돌이켜서 하기까지는 너무나 큰 돈과 너무나 큰 기회비용이 날아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검사한테 직접 조사를 3시간 동안 받았을 때 법률 전문가한테 어떻게 일반인이 아무나 안 했다고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진술이고 증거라고 하면은 그 말투 하나, 그 꼬투리 하나 잡아서 검사는 비틀어서 이제 피해자, 피고인을 만들려고 할 건데, 제가 느낀 개인적인 감정으로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꼭 그렇게 안 했다 한들 초기 대응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끝끝내 좀 억울해 하시고 분통이 터지시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꼭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저희 대표 변호사님 쪽 밑에서 이제 법률사무 니케에서 한 1년 가까이 이제 일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강주에 있고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서울로 올라오셔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아무래도 연고지가 강주다 보니까 이제 못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약 1년 가까이 이렇게 상담을 하고 하다 보면은 정말 억울하신 분도 있고 안 그러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막 죽고 싶다, 막 고소를 막 죽고 싶다, 막 자살하고 싶다, 막 진짜 막 세상 사람들 자기를 막 하는, 이런 멘탈이 엄청 나가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 멘탈을 꼭 잘 잡으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억울하셔도 그 멘탈을 못 잡아가지고 이걸 대응을 못하면은 진짜 억울한 성범죄자가 뭐 지목되고 신상정보도 이렇게 공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런 말 해도 되나? 말해주세요. 예. 왜냐면 남자들도 성욕이 있고 이제 건장한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청년들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걸 못 풀면은 자고 일어나면은 엄청 부끄러운 애들 있어요. 그래갖고 뭔가 밤에는 사정을 한 거죠. 자다가 몽정을 했다고. 아, 몽정을? 예. 그럼 입을 다 빨아야 됩니다. 근데 당연히 다 알잖아요. 그럼 약간 웃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냄새나고. 예. 방꽃 냄새나고 뭐 그렇게 하고 이불도 빨아야 되고 근데 세탁기 빨는 게 아니고 화장실에서 빨아야 되는데 그럼 이불 빨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9명 10명이 화장실 안 가는 시간을 미리 말해놓고 또 빨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막상 들어가면 예. 처음 들어가면 보통 눈빛이 어떻습니까? 근데 그거는 케바케인 것 같아요. 우선 저도 교도소 처음 가봤지만은 조직폭력배들은 징역을 살만합니다. 왜요? 조직폭력배는 징역에서 왕입니다. 돈이 있어야 왕이잖아요. 돈이 있어도 왕인데 우선 타이틀이 있으니까 주먹으로도요? 우선 타이틀 우선 조직 계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교도소에는 우선 전체적으로 조직폭력배들은 대우를 좀 받습니다. 영치금에서 당연히 대우를 받죠. 근데 조직폭력배들이 영치금이 당연히 있겠죠. 자기 조직에 뭐 선후배가 넣어줄 수도 있고 친구도 넣어줄 수 있고 진짜 사회생활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하니까 조직폭력배도 할 거 아닙니까? 그 사회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조직폭력배니까 돈 영치금 당연히 많을 거고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근데 제가 봤을 땐 어느 정도 다 많았어요. 조직폭력배들은. 그래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때 저희 때 뭐 같은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은 넣어주면 막 같이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예를 들어 뭐 선배가 왔는데 자기 후배들이 조직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럼 뭐 당연히 이렇게 넣어주고. 징역이 그렇게 쉽지만 않은 곳이다라고 예. 하셨는데 그 사람들도 겁냅니까 징역을? 당연히 겁내기보다는 엄청 그 뭐라 해야 될까 자유를 억압받고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예를 들어 술 담배도 당연히 못하는 거고 그런 생활을 알던 사람들은 이게 괴로운 거죠. 안에 있으면. 예. 왜냐면 강제로 이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 그렇죠. 예.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조직폭력배나 이런 사람들은 좀 방 안에서는 대우를 받죠. 자기네들 타이틀을 가졌다고 해서. 예, 그리고 어느 정도 교도관들도 좀 대우를 해주는 것 같고. 근데 왜 대우를 해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또 방 안에 하나씩 있어야지 군기도 잡히고 그래야지 교도관도 어느 정도는 편하고. 예, 좀 통제하기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강력반 같은 게 꼭 그렇게 조직폭력배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전후에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몇 개월 동안 같이 지내다 보면은 이 사람이 재판을 잘 받았으면 하는 것도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삼평 남치당으로 갇혀 있다 보니까 진짜 그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뭐 쓰레기 같은 범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 잘 되고 뭐 집행유예로 나갔다. 그러면 좀 축하해주기도 하고. 속으로는 예. 저 새끼 줬댔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예, 친구 어렸을 때 그런 분은 진짜 평생 썩었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2심까지는 예. 내가 진짜 나갈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재판이래 뭐 근데 사실 난 제가 징역 2개월 더 뜨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예. 진짜요? 예.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친구 제가 그분을 재판을 못 보고 제가 먼저 나와서 좀 아쉽긴 한데 그분은 더 받기를 간절히 원했죠. 예를 들어 그 맥심 같은 것도 봅니다. 거기 안에서 맥심 맨지엘스 말고 잡지 같은 거 구매해서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저씨가 보고 있으면은 어떤 수용자는 그래요. 어이 뭐씨 이거 그 보여지냐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막 그렇게 비꼬기도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예. 이게 좀 의심이 가는데 이게 수감 생활 오래 한 장기수라든지 이제 정가가 많은 사람들은 예. 좀 아까 뭐 빵집이라 그래서 좀 적응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태도가 좀 막 변해간 뭐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초범은 이렇게 다르고 예. 좀 생활 많이 했던 사람이 이렇게 다르더라. 우선 초범은 영치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요? 그리고 가족들이 면회가 많이 옵니다. 초범이니까. 근데 아까 말한 뭐 누범, 뭐 정가 뭐 몇 범 이렇게 가지신 분들은 우선 가족들이 잘 안 옵니다. 그리고 영치금도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몇 번 이렇게 해도 안 바뀌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포기하고 그냥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좀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냥 내놓은 자식이죠. 예, 약간 그런 느낌. 예. 그러니까 이제 누범 방 같은 데 보면은 영치금이 없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예. 안 받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아이 그래도 인간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저희 강주는 초범방 노범방이 따로 있어서 그분들이랑 제가 생활은 하지 않았는데 예. 이제 영치금이 없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제가 그분들이랑
방에서 생활한 건 아니어서 그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아, 잘 피해가시네. 아, 진짜? 24시간 내내 통제당하잖아요. 예. 딸 치는 것도 통제당하잖아요? 통제라기보다는 가감하면 칠 수 있죠. 네? 가감하면 칠 수 있죠. 예를 들어 화장실 있으면 요 정도는 이렇게 안 보이고요. 여기는 다 아크릴판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3평 좀 넘지 않은 방에 남자 9명, 10명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보여요. 이 사람이 화장실에서 뭘 하는지 다 보여요. 근데 따로 어디서 칠 겁니까? 못 치죠. 잘 때 칠 수도 있죠. 잘 때. 남들이 새벽에 잘 때 화장실에 들어가서 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배짱이 있거나 그런 배포가 있으면 쳐도 됩니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잠을 자고. 근데 이건 있어요. 그렇게 이런 말 해도 되나? 해보세요. 예. 왜냐면 남자들도 성욕이 있고 이제 건장한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청년들 많이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그걸 못 풀면은 자고 일어나면은 엄청 부끄러운 애들 있어요. 그래갖고 뭔가 밤에는 사정을 한 거죠. 자다가 몽정을 했다고. 아, 몽정을? 예. 그럼 입을 다 빨아야 됩니다. 근데 당연히 다 알잖아요. 그럼 약간 웃기도 하고 놀리기도 냄새나고. 하고. 예. 방권 냄새나 뭐 그렇게 하고 이불도 빨아야 되고. 근데 세탁기 빨는 게 아니고 화장실에서 빨아야 되는데 그럼 이불 빨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9명 10명이 화장실 안 가는 시간을 미리 말해놓고 또 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예. 범성님은 예. 다른 건 다 참아도 식욕이랑 성욕은 못 참겠거든요. 예. 어떠셨습니까? 그때 안에 들어가서만 솔직히 어떠셨어요? 성욕에 대해서. 성욕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건 없었어요. 하하, 진짜 또 예. 거짓말을 진짜 저는 거기서 뭐 다 보시겠지만 뭐 몽정한 적도 없고. 예. 네? 저는 잘 참고 근데 식욕은 못 참았습니다. 그래서 식욕은 밥을 진짜 제가 많이 먹거든요. 탄수화물 중독처럼. 그래서 이제 김치통 하얀 김치통에 밥 반찬하게 넣어줘요. 그러면은 회식을 그 하는데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성욕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성욕이라는 게 그러면은 예. 이게 해결을 하는 걸 보셨던 적도 있나요? 아니요. 저는 본 적 없어요. 전 잘 때 안대 끼고 잤거든요. 보통 이제 교도소 가면 슬경 깜빵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불이 안 꺼져요. 하나가. 네. 그리고 이제 교도관들 보면서 그랬기 때문에 실제로 본 적도 그래서 전 안대를 끼고 잤거든요. 잘 때는 항상. 그래서 뭐 본 적은 없고 저 잠은 잘 잤습니다. 되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에서도 보면 예. 아, 저 새끼 쳤네. 아닌 척해도 예. 그런 게 있잖아요. 아, 냄새 나네. 에이, 이 새끼 쳤네. 이런. 그런 게 있었나요? 저는 원래 직업군인이어서 네.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아, 똑바로 말씀해 주시죠. 진짜 모르겠는데.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잘 때 너무 잘 자서. 아, 그래요? 예. 이게 좀 의심이 갑니다, 여러분. 아, 그래서 예. 자, 보석으로 나왔어요. 나온 당일날 예. 욕구 푸셨습니까? 안 푸셨습니까? 저는 삼겹살 먹고요. 그냥 삼겹살.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저 증인들 다 있습니다. 삼겹살 먹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가고 싶은 건 찜질방. 아니, 얼마 만에 풀었습니까? 푼 게 없는데요? 거짓말. 뭘 풀어요? 수학 문제도 아니고. 저 삼겹살 먹고 찜질방 갔다가 집에 갔다니까 저 증인들 많이 있습니다. 저. 아이, 진짜 예. 이거. 그래서 예. 이게 가셔야 할 분들도 이거 보실 것 같아요. 뭐 사기꾼, 살인범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살 부대끼면서 살아야 돼요. 예. 그러면 뭘 제일 조심해야 됩니까? 그 상대랑 너무 친해지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징역에 있다 보면은 너무 친해지고 그러면은 신창원도 제가 옛날 만화책으로 본 것 같은데 그 수박사인가 뭔 소리인데 아버지가 교도를 넣으니까 거기서 더 친해지고 더 뭐 절도라든 이런 걸 더 배워서 나온다지 아, 않습니까? 모의를 한다? 네, 모의하고 나와서 야 이게 돈 잘 번다더 예를 들어 토토로 돈 많이 벌다 그러면 야 나와서 하자 그럼 또 다른 범죄인이 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기꾼도 아시다시피 진짜 머리가 좋아야지 사기도 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말 듣고 내가 돈을 벌었어 그러면 또 이렇게 모의를 하게 되고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하기 때문에 거기 보면 다 가족들이 처음에 팬했을 때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라 옆에 범죄자들이랑 이런 말이 꼭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네요. 그 안에서도 너무 가까이 지내지 않는다라는 생각 계속 하고 계셨나요? 처음엔 했죠. 처음엔 했는데 이제 지나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친해지다 보니까 전 나와서도 이제 면회를 몇 번 간 사람도 있고요. 밥 먹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와서. 그리고 제가 가게 하고 있을 때 제 가게를 좀 찾아온 수용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네요. 그러니까 범죄를 좀 가볍게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지금 범성님 주변에 뭐 좋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내가 좋은 쪽으로 되는데 예. 범죄자들이랑 같이 자니까 내가 이게 아니어도 범죄처럼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저는 그 사람들이 물론 쟤는 졌지만 나쁘지 않은 사람들만 봤죠. 아까 말한 우발적으로 좀 오셨던 분들이나 좀 안 좋게 한 사람들은 뭐 연락도 끊고 그리고 어차피 저는 그런 사람들이랑 뭐 그런 일을 할 계획도 없으니까 그건 자기가 잘 판단을 해야죠. 감옥을 갔을 때
예. 그 손절도 많이 당하셨다고 하셨어요. 누가 제일 먼저 손절 쳤습니까? 손절은 제가 쳤는데 아 그래요? 손절은 제가 쳤는데 그 가정을 말하면 정말 친한 형님들이 2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제가 팔찌를 제가 하고 다닐 때 그 저희 회사 선배님이셨는데 자기가 팔찌를 하고 싶다고 제가 의리 팔찌로 같이 제 돈으로 백금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것도 있거든요. 사진도 있는데 그 정도로 친하고 완전 일주일에 한 3-4번 술도 먹고 이렇게 지냈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연락이 끊기고 뭐 서신도 안 오고 이런 말도 영치금도 넣어준 적 없고 면회도 안 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 있고 또 저 군대 고참장이 한 명 있는데 그 형도 진짜 친한 형이 생각인데 똑같아요. 그 3가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나왔죠. 보석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둘한테 신기한 게 똑같이 연락이 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지냈냐? 자기는 뭐 힘들었다 이런 말 하는데 힘든 거는 저보다 더 힘들었을 리 없고 그리고 저는 딱 말했습니다. 앞으로 볼 일 없으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 또 그러더라고요. 너 뭐 자기가 안 가고 뭐 그런데 삐졌냐고. 아니 앞으로 볼 것도 없고 연락할 것도 없으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이제 수신 차단한다고 그냥 끊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우선은 사회에 있을 때는 뭐 제가 이런 말 하기지만 뭐 같이 어울리기 좋고 뭐 술도 잘 사고 그래서 그랬나? 이용당했다.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이제 들어갔는데 그런 기본적인 연락조차 없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인생의 장례식장을 생각하거든요. 그거 아시잖아요. 제가 죽었을 때 사람이 더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예를 들어 누가 돌아가실 때는 그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인생의 장례식장을 생각하거든요. 그때 정말 내가 이렇게 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와주고 신경 써주는 것도 많고요. 그렇게 친형처럼 생각했던 인간 말종 새끼들이 안 온 경우도 있고 그렇게. 그럴 때 정말 느끼고 혹시 그 별의 정부대인가? 네, 그때 전전 천정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닥에 떨어졌을 때 좋은 건 내 편인지 난 그게 편이 갈라진다고 하면서 그 말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그 손절을 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 사람들은. 손절을 진작 있었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때 그 금팔찌까지 같이 맞춰주고 뭐 의리 이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생각했는데 뒤늦게 안 것도 후회됐죠. 그런 사람들을 겪어보니까 예. 앞으로 이제 인간관계 할 때도 예. 조심스러워졌을 것 같아요. 조심스러워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을 만나고 친해지고 또 알게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성취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갔다 오고 이제 그렇게 사람을 좀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그때 내가 힘들 때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응원해주고 편지 써준 사람도 만나고 커피나 술 한잔 하기도 힘든데 내가 굳이 모르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알아간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이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좀 생각의 마인드가 바뀌었죠. 진짜 이게 좀 슬픈 얘기네요. 약간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보다 더 슬픈 얘기인데 사실 사회랑 단절되면서 저는 그게 제일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인들이 나라는 존재를 예. 아예 이제 사회적 삭제, 예. 낙인 찍히는 게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허무하지 않았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냥 삭제되는 것 같으니까. 삭제되는 거는 슬프지 않았는데 네. 그보다 더 슬픈 건 아까 말한 발 없는 말에 천리 간다고 제가 그 전에 일했던 직장 그 동료 여자의 친구한테 다른 사람한테 말을 했지만 제가 관관으로 카메라를 찍어서 증액을 받대요. 그 여자애가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난 무죄고 나왔고 카메라는 무슨 성관계도 한 적이 없는데 근데 여자인 그 친구도 누구한테든지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삭제보다는 아예 가대 포장된 이상한 누명을 쓰고 제가 떠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오히려 슬프고 화났죠. 요즘에는 막 그 MZ 분들 중에서 예. 사실 아까도 그 얘기를 했는데 감옥 가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달징역이면 예. 그래도 뭐 쉽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냥 좀 과하게 표현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감옥이라는 공간이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엄청 힘들죠. 특히 MZ라고 하면은 약간 젊은 세대를 더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그 세대를 좀 더 풀어보면은 예를 들어 20대 초중반 뭐 예를 들어 생활을 한다든지 좀 까불 듣고 교도소 왔어요. 그럼 왜 더 힘든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혹시 최근에 참교육이라고 혹시 알죠. 촉법소년들 갑자기 교도소에 가서 뭐 그럴 일 없겠지만은 똑같은 게 뭐냐면은 우선 그 징역에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조직폭력배들이 있습니다. 방에 하나씩. 네네. 근데 조직폭력배들이 나이가 완전 젊기보다는 보통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중반, 후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조직폭력 방장인 방에 MZ 세대 그 좀 까불den거나 좀 생활한다는 사람 같다. 네. 그 사람은
노예가 된 겁니다. 그 방에서. 그 방장에 수발을 냅니다. 그 나이 어린 사람한테 빨래도 시키고, 예를 들어 운동할 때 뭐 삥을 본다 망보라고 시키고, 뭐 심심할 때 뭐 어벤져 한 대씩 때리고, 뭐 운동장에서 뭐 갑자기 뭐 노래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엄청 괴롭힙니다. 대신에 챙겨줄 건 챙겨주죠. 뭐. 교도소에서 제일 저는 무서운 게 진짜 부모님 나랑 연결돼 있는 그러니까 단절도 무섭지만 그 안에서 막 괴롭히는 것도 무섭지만 부모님이 나를 보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도 참 힘든데 그러니까 근데 부모님이 나를 보는 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그러시겠죠. 제가 부모가 된 마음은 아니지만 저도 아버지를 보기 엄청 힘들었어요. 너무 슬프고 그때 당시에 막 아버지가 막 손편지를 쓰시는데 그때 아버지가 택시 기사 하실 때였거든요. 교도소를 이렇게 손님을 태우고 내리고 이제 교도관이겠죠? 거기서 내리고 밤 새벽에 제가 떠올라서 그 교도소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우셨다는 그 부분이 있어요. 아 편지. 예. 그런 부분을 읽을 때 저는 억장이 무너지고 진짜 미칠 것 같았죠 진짜. 물론 교도소가 본인도 힘들겠지만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라든지 지인이나 친구들도 너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옥바라지라고 또 하지 않습니까? 네. 밖에서 이제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도와준다고 그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생각해서라도 좀 최대한은 자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너만 힘든 게 아니야. 약간. 아 그렇죠. 전부 다 힘들죠. 모든 연대 책임으로. 저도 이제 나온 지 몇 년이 지나서 잊고 살았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차를 타고 드라이브도 할 수 있는 점,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뭘 먹을 수 있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심지어 저 담배는 안 피지만 안에서 담배 얘기를 엄청 많이 해요. 담배 하면서 모르겠는데 막 심지어 막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녹차가루를 해가지고 줄줄 말아갖고 담배 피는 신용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그런 거 소소한 행복이 얼마나 큰지 자유를 받아보시면 정말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진짜 경고네요. 정말 그 범죄를 저지른다, 뭐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진짜 그 결과값은 너무나 가혹할 겁니다. 괜히 징역이 아니고 괜히 감옥이 아니고 괜히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그때 가서는 뼈저리게 후회할 겁니다. 뭐 남자로서 뭐 어떻게 보면 대담하듯이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 안에 그 마음은 누구든 다 똑같습니다. 일상생활에 다시 돌아가고 싶고 너무 가혹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죄짓지 마시고 행복하게 가족들이랑 사시기를 권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욕구를 푸셨는지 안 푸셨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서 이거 녹화 끝나고 밥 사드리면서 제가 다시 탐문 수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죄로 갔는데 욕구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창문을 바라보고 있다 혼자 막 틱같이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이상한 말도 혼잣말도 막 중얼중얼거리고 좀비 마냥. 예, 그런 말도 하고 좀 뭔가 말을 해보면은 말을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행동도 이상할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저희 인터뷰에서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 잘 해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교도소라는 공간이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이제 교화하고 반성을 하게 만드는 공간인데 좀 억울하게 이제 들어가서 지켜본 결과 진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을 거고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건데 반성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게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제명에 따라 또 틀린 것도 있고요. 뭐 폭행, 특수폭행도 예를 들어서 우발적으로 뭐 식당에서 이렇게 같이 밥 먹다가 시비가 붙어서 이렇게 때렸는데 크게 다쳐서 이렇게 온 수용자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노리고 이제 때리고 온 사람도 있고, 그럼 이제 계획적으로 때리고 온 사람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반성도 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저희끼리 있을 때는 뭐 후회도 안 한다, 더 때렸을 텐데 이런 말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제 우발적으로 이제 식당에서나 뭐 어떻게 갑자기 때렸는데 많이 다쳐서 들어오는 사람은 그때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라는 사람도 많이 있고. 왜냐면 제가 볼 때 그것은 진짜 범죄를 그게 계획을 하고 한 사람은 좀 잘 반성을 안 하는 것 같고, 우발적으로 한 사람들은 좀 더 반성을 더 많이 하고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됐는데 그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죄를 이제 짓고 들어온 사람들이 피해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한 경우가 있죠. 어떤 태도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합의를 이제 보면은 자기는 집행유예로 바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은 변호인이든 가족들이 그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합의를 노력할 거고 합의를 위해 말을 꺼낼 거 아닙니까? 근데 꼭 합의가 안 되면은 정말 미치려고 그러죠. 이게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 별로 때리지도 않았는데
기절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예. 있을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중에 한 명이 뺑소니 아신가요? 뺑소니 그 차량으로 이제 사람을 쳤을 때 일명 볼링 쳤다 그러거든요. 그때 피해자가 좀 많이 다쳤어요. 전치가 정확히 한 16주 나왔다 했나? 근데 그게 이제 합의금을 어마어마하게 부르고 치료비도 많이 나오니까. 근데 누군가 그랬어요. 어떤 수용자가 차라리 그 사람이 죽었으면은 합의를 더 네가 보기 더 쉬웠을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말하는 거 들은 적 있을 때 그때 좀 충격이긴 했거든요. 어조가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발언했었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네, 차라리 죽었으면 합의를 더 네가 보기 편했을 건데 그랬으면 너 나갔을 걸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합의를 보기 편했다는 게 무슨 의미죠? 피해자가 죽었으면 가족들이랑 합의를 본다든지 그러면은 피해자의 그거보다는 이제 가족들의 그 어떻게든 돌아가신 사람은 돌아가신 사람이고 돈으로 이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어렵다. 약간 예. 그러니까 그냥 엿드는 거죠, 그냥. 예, 옆에서 말하는 걸 들었죠. 아니 근데 그게 그냥 예측만 하실 뿐이지 무슨 심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농담 따먹기 식으로 한 것도 있고 이제 그리고 네가 뭐 지금 제값 받고 있잖아. 그러니까 합의만 보면 나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다 보면은 격려 위로를 해줬다고 해야 되나? 네. 약간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좀 그게 좀 충격이었죠. 약간. 학교에서는 성적을 자랑하는데 예. 거기서는 나의 범죄 스케일을 자랑하는 건가요? 근데 스케일보다도 그냥 한테 피해를 줘서 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나가고 싶은 심정 때문에 그렇게 좀 애들로 좀 약간 영웅심 그렇게 표현을 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쇼잉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화가 됐다라는 거를 예. 어쨌든 거기서 모범수도 있을 거고 예. 뭐 종교 활동하면서 내가 교화됐다라는 뭐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예. 막 반성문 쓰거나 막 종교 활동하는 그런 사람 보면서 그게 진심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쇼잉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반성문을 쓰는 건 사실은 그 판사들한테 형량을 좀 강경받게 쓰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진짜 반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의례적으로 쓰니까. 그리고 변호인들도 이제 그 접견하면은 안에서 할 거 없으니까 반성문 써라. 예, 이렇게 말을 하고 하니까. 근데 진짜 교화된 사람보다는 이제 안에 갇혀 있으면서 정말 후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여자친구랑 뭐 형사 처벌 받게까지 이렇게 오게 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반성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 나눠본 결과 예. 이봉성님은 포용 범위가 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좀 예. 그래도 괜찮아라고 생각해 주시는 범위가 넓은 것 같은데 그렇게 느끼는데 저는 근데 예. 이 새끼는 쓰레기인데?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그렇게 느끼셨어요? 우선은 계획적으로 그것도 이제 사람이 못할 범죄를 저질렀다. 예를 들면은 제가 기억나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나이가 60대가 넘었어요. 그때도 어떻게 들어오셨냐?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불륜으로 들어왔다. 어떻게 불륜으로 들어와? 관통이 없는데? 근데 불륜을 저질렀는데 상대방의 남편이 알게 되니까 성범죄를 당했다고 고소를 해서 내가 들어왔다. 억울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좀 이상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접견 갈 때 갖고 와봐. 그래갖고 봤는데 공소장인가? 그걸 봤는데 구속수사했어요. 네. 봤는데 그분은 이런 스토리였습니다. 어렸을 때 깨복쟁이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가 나중에 뒤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와이프가 지적 장애였던 것 같아요. 10몇 살 어린. 그래서 두 분 다 이제 그 현장 이렇게 뭐 목수 같은 일을 하시는데 친구한테 전화를 했겠죠. 너 어디냐? 나 일 나갔는데 그러면은 그 집으로 갑니다. 그래갖고 그 친구의 와이프를 간음을 한 거죠. 성폭행. 예. 제가 말씀드린 지적장애이고 이러다 보니까. 모르니까. 예, 그죠. 그게 수차례 되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 뭐 카메라인가 뭘로 해가지고 나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소를 당해서 구속수사를 당하게 하면서 들어온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어렸을 때부터 친구의 와이프를 그렇게 범했다는 자체는 진짜 이모션을 쓰레기로 봤죠, 저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교화 목적으로 들어간 건데, 거기서 그런 말, 죽었어야 된다. 뭐 그런 말을 하면, 이게 교도소라는 시스템이 진짜 의미가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 자기네끼리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잡담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좀 충격이었죠, 들었을 때. 그런 생각도 좀 드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제값 받아야 돼. 이런 생각. 아까 그 친구분 와이프를 지적장애인데 간음을 했는데 근데 또 들어와놓고 불륜이라고 이러고 있어? 이런 사람은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말도 안 섞습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상상했던 스케일이랑 완전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짜 그 교도소 수용자 내에서도 그 사람을 진짜 안 좋게 보죠. 아까 말씀드린 우발적으로 뭐 갑자기 뭐
폭행을 했다든지 뭐 했다든지는 그래 그럴 수도 있어야 생각합니다. 저는 좀 포용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들 계획적으로 이렇게 반복 행위로 그리고 차마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는 행위라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진짜 안 좋게 보죠. 예. 그런 말씀도 이제 인터뷰 전에 하셨어요. 신창원을 실제로 모셨다고 하셨는데 예. 어땠어요? 신창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기징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강주교도제 갔을 때 무기징역 같은 경우는 이제 독방을 쓰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월요일날 15시에 그 매주 월요일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행사를 하거든요. 네. 항상 2분단 끝에 2분단 맨 끝에 신창원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렇게 교회 의사처럼 있으면 4명씩 앉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항상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CRPT라고 기동순찰대 그 까마귀라고. 예, 교도대 헌병대 그런 사람들이 그 중에 여러 명이 있었고. 근데 신창원 같은 경우 특이하게 이만한 성경책이 두꺼운 성경책이 2개가 있었고 네. 진짜 필경을 쳐다보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교화가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무언가를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왜 저 사람을 같이 한솥밥을 여기서 먹고 있지? 그런 생각도 들죠. 그 눈빛이나 이런 게 좀 무섭진 않으십니까? 예, 그렇게 무섭지 않았어요. 그 어릴 때 제가 본 신창원은 네. 뭐랄까 뭐 밑손이 좀 알록달록한 티 있고 그렇게 잡혔을 때는 네네네네. 좀 위압감도 좀 있어 보였는데 거기서는 좀 나이도 드셔서 그런지 이제 좀 탈모기도 약간 있으시고 약간 체구는 괜찮아 보이시는데 뭐 전혀 위협적이거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어요. 20대 그 대학생이랑 여성 4명을 총 잔인하게 살해했던 보성 어부 살인 사건이 있어요. 예. 오종근이라는 사람 지금 죽었는데. 아, 지금 돌아가서 죽었나요? 네. 그분 사건 보니까 저는 진짜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인범을 예. 그 오종근이라는 사람을 실제로 보셨다는데 예. 살인범이라는 그 타이틀만으로도 애 같을 것 같은데 예. 어떠셨어요 좀? 저희가 해병대라고 그러거든요. 네. 안에서 해병대 빨간 병찰이지 않습니까? 사형수. 해병대. 네, 그러니까 해병대라고 이제 그 사람도 교회에서 봤죠. 왜냐면 이제 무기징이나 사형수 같은 게 독방을 쓰니까 그 독방을 쓰는 이유는 남의 징역을 깬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징역 한 2년 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들 붙여놓으면 와가지고 머리 받고 막 시비 걸고. 그러면은 폭행으로 이제 수 네, 그럼 그 사람은 추가 뜨고 이 사람은 어째 무기징역이나 사형수는 더 이상 올라갈 게 없는데. 그죠. 예, 만렙이잖아요. 예, 만렙이죠. 네. 예,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빨간 명찰 타고 처음에 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도. 왜냐면 너무 늙었고, 그 당시에는 좀 기력도 없어 보였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저희 수용자들이 말을 해주면은 좀 소름 끼치죠. 저도 그 오기 전에 뭐 그런 뭐 짤로 이렇게 조금씩 봤는데 그 사람을 내가 여기서 본다니까 진짜 좀 그러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 내가 그 중에 4명이었으면 과연 당했을까? 물론 그분도 그 전에는 뭐 젊었겠지만 좀 그런 뭐라 해야 될까 대입도 되고 좀 약간 더 심각하게 봤죠. 안 좋게. 평범하니까요. 예, 그냥 평화인데 빨간 명찰이네? 뭐야? 이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빨간 명찰 봐도 저 사람 뭘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다른 수용자들이 말해줬을 때 그 사람이 알았을 때는 좀 약간 경악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솥밥을 먹는다죠. 똑같은 밥을 내가 이 양반이 같이 이렇게 먹고 있어? 같은 건물에서. 이게 좀 현타가 왔죠. 깡패들이 무서운 게 아니고 예. 잃을 거 없는 할아버지들이 무서울 것 같다. 돈 많은 사람들이 무섭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무서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다.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빵쟁이들이라고 하는데 그 보통 빵쟁이들하면 이제 교도소의 생활을 계속 한 사람이에요. 나가도 또 들어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왜 들어와요? 저도 그 이해가 안 돼. 밖에 나가도 할 게 없고 이 생활에 젖어 있는 사람이죠. 익숙하다? 예, 익숙하다. 여기 있으면 뭐 밥도 먹여주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기결자들이 이제 저희 도우미라고 이렇게 그 수령 돌아다니면서 밥도 주고 뭐도 소지라고 하죠. 네, 소지 도우미 막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 중에 빵제비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듣기로 한 10번 정도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잠깐 10번이요? 예, 잠깐 들어보면 이게 편하대요. 왜 편하죠? 이게 적응돼 있는 거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소지 도우미 하면서 뭐도 하고 그 사람들 유도리께 뭐 영치금이 없으면은 그 수용자들 거 예를 들어서 뭐 수용복을 또 뭐 이렇게 뭐 다려주고 막 이렇게 보통 네. 그 조직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거 하면은 뭐 그 사람들 영치금도 좀 넣어주고 밖에서 뭐 그러니까 잃을 게 없다라는 게 되게 무섭네요. 그쵸. 그 사람들 왜 그러냐면은 징역을 자기 집처럼 생각하면은 사회의 직장처럼 생각하면은 나가도 또 치고 또 들어오려고 그러고 그럼 그 사람들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어차피 들어가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저는 조현병 환자를 그때 처음 봤거든요. 조현병이요? 예, 그 약간 정신질환처럼 그렇게 있다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 한 명이 들어왔었는데 그때 공주 감호소라고 약간 그런 데서 이제 좀 치료를 받고 이러다가 저희 방으로 왔어요. 네. 근데 등치도 좀 크신 분이었는데 좀 조현병이 있고 막 뭐랄까 하는 행동이 하나씩 이상하니까 어떻게 이상해요?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창문을 바라보고 있다 혼자 막 틱같이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이상한 말도 혼잣말도 막 중얼중얼거리고 좀비 마냥. 예, 그런 말도 하고 좀 뭔가 말을 해보면은 말을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이상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행동도 이상할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이제 저희가 그때 9명이었는데 그분이 들어가고 10명이 됐어요, 방에. 엄청 좁을 거 아닙니까? 와, 근데 조현병 환자가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거부감이 생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회의를 했죠. 우리 같이 방 못 쓰니까 월요일날 네가 교도관 맨날 따서 네가 다른 독방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밀어넣었죠. 그래서 다행히게 잘 돼서. 근데 그때 주말 내내 좀 불안했죠. 혹시 자다가 이 양반이 목 조를 수도 있고 막 그런 막. 저는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 처음 봤고 그런 얘기 있는데 막 이제 수영자한테 얘기할까요? 조현병 환자가 뭐 사고 친 사람도 봤을 거고 뭐 다른 방에서 보면 그런 얘기 해주면 좀 섬뜩하죠. 자고 있다. 사고도 엄청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우리 방에 있다는 거 보니까 좀 섬뜩하고 좀 잠자리도 조심하고. 폭행이나 이런 것들을 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예.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피해자들은 너무 아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이제 그 나쁜 사람이 아니고 심지어 이제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음주운전에 뭐 3개월 이렇게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직장을 잃게 되죠. 3개월 유죄니까. 그러면은 1심 때 구속이 되고 항소심 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물론 음주운전 한 사람 나쁘죠. 근데 그게 우발적으로 이렇게 누구나라고 하긴 하지만 옆에서 제가 아는 지인도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폭행 같은 경우도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빵 터져서 여태까지 뭐 30년 40년 잘 살았는데 그렇게 이제 시비가 붙어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좀 그 아까 제가 말한 범죄들보다는 좀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긴 있네라는 표현이지. 예, 무조건 이거 나쁘진 않다 이건 아닙니다. 해명 잘하죠. 예, 해명 잘하셔야 돼요. 그게 나쁜 겁니다. 나쁜 건데 이거 무례한 얘기예요. 나쁜 건데 네. 그래도 좀 계획적이고 그런 나쁜 범죄에 비해서는 네? 얼굴 빨개졌어요. 예. 커피 한잔 먹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예, 마약을 한 사람이랑 저희랑 같이 수용은 안 했는데 그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저희 방에도 이제 미결수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방을 옮기거든요. 너무 그 한 방에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네. 그럼 그 마약 한 사람들이랑 수용대도 같이 있었던 사람들 말 들어보면은 반성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오히려 여기서 못 만들고 나가서 또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성하는지 안 하는지 방송님이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러니까 들은 말이죠. 반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 제가 그분들 이제 생각 안 했죠. 근데 이런 말도 있어요. 저는 충격적인 게 마약 사범이 그 여자 마약을 했고 들어오는 사람들이랑 편지를 한대요. 네. 그럼 어떻게 편지를 하냐? 3쿠션이라고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밖에 있으면은 이쪽으로 편지를 보내서 제 친구가 그 여자 수용자한테 보내줘서 뭐 나가서 뭐 마약을 또 같이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말도 들었거든요. 그런 건 좀 충격이었죠. 그래서 진짜 이런 게 있을까 생각도 드는데 진짜 그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죄로 교도소를 갔다 오긴 했지만 상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자유가 통제되고 단체 생활을 한다는 자체 그리고 잠조차도 쉽게 편안하게 잘 수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 우리가 1시간도 손에 못 놓는 휴대폰도 단절이 되고 뭐 모든 게 통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생활은 뭐 지금은 쉽게 말하고 나 교도소 가서 뭐 운동하고 몸 만들고 올게 이거 생각보다 안 됩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원래 운동하는 시간은 30분 빼고는 원래 다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예,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 못하니까 오히려 그런 생활을 도피한다는 생각이 그런 걸 하지 않나? 오히려 사회생활이 더 지옥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회생활이 지옥일 수도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거보다 더 지옥일 겁니다. 사회생활보다 더 지옥이 있다. 예. 그분들 사회생활 못한다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그냥 다른 사람들 마주치기도 싫어할 거고 다른 사람 대인 관계도 안 좋을 건데 거기 가면은 그래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회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자유도 통제되고 그런 생활을 과연 더 쉽게 할 수 있을까요?